안녕하세요. 세법전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 시점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가세 끝나고 나서 진짜 경기가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에 부가세 납부를 잘 하시던 대표님들도 엄청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세금이 얼마 나왔고 대표님 얼마 나왔습니다, 이 납부하셔야 된다라고 설득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대표님들과 중간에 마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평소와 거의 비슷한 세금이 나왔는데 대표님들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 대표님 매출이 떨어졌지만 거기에 맞게 비율로 보면 비슷한 세금 나오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해도, 대표님들이 이제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체감하시는 건 한 3,000만 원, 4,000만 원 떨어진 것처럼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와 비슷한 비율로 나온 부가세라고 하더라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때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중간에 납부하는 예정 고지를 적게 내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무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표님들의 이제 이런 힘듦을 듣고 정말 경기가 안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폐업하신 대표님들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제가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하신 분들 마지막 부가세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는 그런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해당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예산이 나온 걸로 저는 지원금을 받고 대표님들을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인데, 상반기 지나자마자 예산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산이 줄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상반기 때 폐업한 대표님들이 많다 보니 그러한 지원금을 알고 신청을 하다 보니 예산이 벌써 동이 난 것 같아요. 컨설팅을 2번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는 무조건 한 번밖에 진행을 못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컨설팅은 저 말고 다른 컨설팅도 많기 때문에 다른 컨설턴트 대표님들이랑 얘기해봐도 경기가 정말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폐업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더 많이 수행을 할 수 있지만 폐업하는 대표님들이 많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폐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폐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폐업하고 나시면 폐업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무서 가가지고 폐업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공무원 분들께서 폐업 신고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말해주는 것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또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대표님들이 접수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사무실에서 폐업 진행하고 부가세 신고까지 해주겠지만, 기장 업무를 하지 않는 대표님들은 폐업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신고기간 놓치시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23년도에 만약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24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 폐업했으니까 끝났어, 이제 종합소득세도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24년도 1월 달에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매출이 조금 있어요. 부가세 신고까지 했어. 그러면 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나면 구청에 이제 그 허가증 받은 것들도 이제 말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 아마 식당 하시는 대표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게 살아있으면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본인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4대 보험을 탈퇴를 시켜야겠죠. 사업자 폐업한다고 4대 보험이 자동으로 탈퇴되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4대 보험 넣는 공단이랑 세무서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대표님들이 혼자 가서 4대 보험은 넣으시는데 4대 보험 넣고 나서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아시지만 4대 보험 가입하시고 그 월급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매달 원처세 신고라는 걸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간이지급 명세서, 지급 명세서 이런 것들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4대 보험은 별도로 퇴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직원이 있다라고 하거나 4대 보험 직원이나 프리랜서 직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와 관련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관련된 의무까지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신다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내가 인건비 비중이 금액이 높다, 금액이 크다 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실 거예요. 옛날에는 금액 미비한 것들은 세무서에서 넘어간 것 같은데 요즘은 신고 안 하면 거의 100% 연락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꼭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철거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세무 컨설팅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폐업 관련 세금 상담을 해드리고 부가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갈 때 권리금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 하시는 이제 소장님들이 상담을 조금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컨설턴트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폐업 전에 이러한 지원금 신청을 하시고 상담을 받고 폐업하시는 게 대표님들한테는 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 매출은 6월 중순쯤에 끝났어요. 근데 폐업을 7월 15일 날에 한다라고 한다면 7월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8월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매출이 없으면 그냥 소급해서 6월 30일로 폐업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7월달 부가세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폐업하신 대표님도 6월달부터 매출이 없으시다 하셔서 제가 어차피 폐업할 바에요 6월 30일로 해서 깔끔하게 부가세 한 번만 신고하고 마무리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폐업을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은 안 좋지만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허가증도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무튼 관련된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폐업하실 때 사업을 새로 오픈할 때만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안 좋은 경기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폐업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지원금까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스타벅스 벤티 아메리카노 6,000원으로 못 마신다. 이 말이 뭘까요? 그만큼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결국은 소상공인 대표님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정말 많이 힘든 시기인데 대표님들 힘내시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표님들을 위해서 혹시나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힘들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영상을 찍거나 블로그를 적거나 해서 대표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